천년고찰 금산사. 주말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절을 찾았다. 가족 단위의 사람들은 절집에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자기들만의 소중한 추억을 담기 바쁜데 절 한켠에 위치한 종무소에도 덩달아 바쁜 사람들이 있다. 위아틱하지 않아? 위아틱한 거 자, 가지고 들어가 보셔요. 무엇인가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 챙기고 나르기에 분주한 이들은 절에서 운영하는 템플스테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원래 바쁘세요? 네. 시작하기 전에 준비할 게 많아서 항상 바쁩니다. 일명 자원봉사자라 불리는 사람들. 교재를 손수 만들고 온갖 뒷바람을 다 하지만 자신들의 일을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을 설레이게 만드는 건 오늘부터 시작될 템플스테이다. 자원봉사자 하면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냥 그런 거 없이 우선 저도 수련을 한다는 의미에서 수련생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냥 그런 의미에서 같은 수련생으로 생각하고 그 계기로 한번 도와주는 그 자원봉사를 하게끔 해주셔서 저도 한번 참석하고 나서 시간이 여유가 되면은 와서 도와주는 자원봉사 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독실한 불교 신자들인 반면 일반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템플스테이 자체가 불교 신자가 아닌 일반인이나 외국인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이들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한다. 짐은 어디에 있습니까? 차에다 놔. 짐 가져오시면 제가 방사를 안내하겠습니다. 스님들처럼 엄격한 생활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주어진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것이 템플스테이의 기본이다. 절집에서 처음 잔다는 사실만으로도 긴장되는 사람들. 수행자의 일상을 체험하며 마음의 휴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지만 낯선 곳에서의 며칠을 결심한 것이 어쩌면 이들에겐 작은 모험이기도 했다. 그만큼 세상은 이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도 모른다. 사람들 보면 다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위해 이렇게 한 발짝씩 다가서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좀 뒤처진다는 느낌. 그래서 이번에 이거 기회를 통해서 목표도 좀 다지고 예. 방향을 잃고 사는 것 같아서 좀 뭔가 사는 목적은 좀 정해놓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걸 한번 찾아보려고. 템플스테이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처음 경험합니다. 처음이에요. 예. 그림자가 깊어지나 싶더니 어느새 노을이 진다. 산사의 저녁은 속새보다 빨리 찾아온다. 아직 번잡한 세상사가 옷자락을 잡아 끌지만 수행에 나선 사람들은 스님의 뒤를 따라 저녁 공양에 나선다. 현대인으로 살면서 익숙하지 않은 공동생활. 충분히 불편함을 느끼기에 의미 있는 수행이 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어느새 자발적인 불편함을 통해 자신을 성찰한다. 그날 밤 자원봉사자들이 바쁜 손놀림으로 자기소개 시간에 함께 나눌 다과를 준비하고 있다. 정성스런 손길이지만 어딘가 바빠 보이는 사람들. 제가 늦었어요. 제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못 대드렸어. 예정보다 늦게 준비가 된 탓에 바쁘긴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은 그래도 정성스럽게 찻상을 준비한다. 그윽한 한 잔의 차와 맛있는 다과는 포근한 절집의 정취를 느끼게 해준다. 사람들은 서너 명씩 둘러앉아 차를 나누며 스님의 이야기를 듣는다. 정말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그런 문제라면 대중 앞에 나는 이래서 왔습니다.
이래서 나는 정말 6박 7일이라면 적은 날짜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온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좀 얘기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에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자상하고 자세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수님부터 한번 해주세요. 특히 뭐 어떤 고민이 있다든가 그래서 온 건 아니고 누구나 다 고민을 하는 거니까 그거보다는 진짜 내 자신을 한번 조금이나마 문턱이라도 가봤으면 괜찮겠다. 예, 그렇게 좀 편안히 좀 깃들여 있다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생각도 해보고 이제 뭐 좀 쉬다가 좀 가보려고 그냥 왔습니다. 그냥 특별한 이유 없고. 아, 종교도 좀 쓸모가 있기는 있겠다 싶고 그래서 뭐 책도 찾아보고 이것저것 공부하고 그리고 아직은 뭐 선이라고 하는데 선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하나씩 알아가려고 지금 왔고요. 세상사의 찌든 마음을 풀고 서로에게 자기를 보여주는 시간.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애써 감춘다. 그렇다고 산사체험 원장 스님까지 속일 수는 없는 법.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는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지만 자기가 가만히 앉아보면 자기만의 이유가 있어요. 나는 스님 쉬려고 왔어요. 나는 그것이 이유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나는 왜 쉬려고 하냐 이 말이야. 그렇죠? 나는 왜 쉬려고 하냐 이 말이야. 나는 좀 푹 잠겨보고 싶습니다. 나는 왜 푹 잠기려고 하냐 이 말이야. 나는 마음의 문턱에를 좀 가보고 싶어요. 왜 마음의 문턱을 가보고 싶어 하냐 말이야. 이것이 자기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든 마음을 깨치고자 하는 사람이든 쉬려고 하는 사람이든 한 번 더 물어봐 주시면 우리가 여기 온 보람이 있을 겁니다. 일감 스님의 쓴소리를 듣고 약간은 겸연쩍어진 사람들. 세상사의 고달픔은 어느새 솔직하지 못한 자신들을 만들어낸다. 이윽고 한 참가자가 입을 연다. 속된 말로 재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땐 참아야 되나요? 참아야 되나 싶다가도 아 여기서 참으면은 바보지 해가지고 해가지고 뭘 이렇게 막 이렇게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저는 있을 때마다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스님? 우선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해. 우리가 이제 나에 대한 이해,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어. 이게 무슨 뜻이야? 네? 내가 좀 전에 한 게 무슨 뜻이냐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좀 전에 내가 한 게 무슨 뜻이냐니까. 무엇을 아유 어디 다시 해볼까? 이게 무슨 뜻이야?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동료가 뭐라고 쌍시옷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을 때 왜 그러십니까? 내지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잖아. 내가 속으로 왜 쟤가 저럴까 이렇게 생각했지. 우선은 기분이 상하죠. 그렇잖아. 진작에 그랬잖아.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상하지는 안 하고 왜 저랬을까 무슨 뜻일까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게 다르잖아. 친구가 했을 때는 지가 알아서 속으로 생각해버렸고 스님이 그럴 때는 왜 저럴까 생각을 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어. 너무 어렴풋한데요? 다시 해볼까 그러면? 이거 몇 개? 빨리 대답해 봐. 초등학생도 다 알더라. 이거 몇 개야? 0개, 2개 또는 3개. 0개, 2개 또는 3개.
이 숫자를 보고 사람마다 각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개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제가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형상을 하면 이것일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저는 이 중에서 제 상황이나 제가 그때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0을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3을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같은 모습인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막 열받아서 왜 0이었어? 라고 그 0이라는 생각만 갖고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나는 3을 얘기했는데 쟤 0을 얘기하면서 오네? 하면서 또 팍 올라가 갖고 자기는 또 3으로 팍 오면 관계가 회복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순이야. 항상 제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막 흥분해 갖고 사람들 미워질 때마다 이걸 생각하겠습니다. 김우정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행문답이란 산사 체험을 해버렸다.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법. 한 번 더 자신을 낮추고 헤아리는 슬기를 사람들은 김우정 씨를 통해 깨달았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범종 소리가 그윽하게 울린다. 싸늘한 새벽 공기가 코끝을 에이지만 이미 참선 중인 스님들 뒤에서 번잡했던 일상을 두고 온 사람들은 어느새 진리를 찾는 구도자가 된다. 청아하게 울리는 연불 소리에 맞춰 기도를 하고 눈치껏 절도 하다 보면 어느새 잠이 달아나고 머리가 맑아진다. 산사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된다. 참선 시간. 사람들은 고든 자세로 바른 걸음을 걷는 행선을 통해 깨달음을 구한다. 마음속에 쌓여있는 화의 존재를 인식하고 다스리는 법을 스스로 체득하는 시간.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좌선을 통해 순간순간 힘든 고비를 느끼면서 사람들은 마치 마라톤 선수가 느끼는 쾌감을 맛보기도 한다. 침묵의 시간. 그리고 자아를 성찰하는 사람들. 죽빛 소리에 맞춰 이루어지는 108배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수행법이다. 이어지는 바루 공양. 참가자들은 스님들처럼 바루 공양을 한다. 나란히 줄을 맞춰 바루를 자기 앞에 펴누어 참가자 가운데 몇 사람이 나눠주는 밥과 국을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모두 먹어야 한다. 공양하는 동안에는 침묵을 지켜야 하며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노고와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그래서 마지막엔 단무지 한 조각으로 그릇의 물을 깨끗이 닦아내야 하는데 평소에 지금 지저분하게 돼 있네. 그 이름 밥알을. 네, 밥알 같은 이게 다 깨끗하게 씻어야 되거든. 물을 조금 넣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을 적당하게 부어서 이게 이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지금 선수가 좀 덜 됐네. 조금 물을 좀 부어봐요. 교수사 보화 스님이 성철 씨의 바루를 닦아주는 사이 옆자리에 용민 씨가 일을 냈다. 적당하게 마시고 남겨요. 괜히 쓸데없이 다 마실 필요는 없고. 내일부터 받을 때는 조금 받아가지고 먹을 만큼만 받으시오. 바루 공양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 방울의 물도 남김없이 모두 마셔야 한다. 그런데 용민 씨가 아무 생각 없이 숭늉을 너무 많이 받았다. 배운 게 있기에 애써 바루를 비우려는 용민 씨.
이거 억지로 다 마시려고 하지 말고 남겨가지고 저쪽에 테스트통에 갖다 보세요. 네. 너무 많이 받았구나. 안 드시길 계속 일부러 그랬지. 안 드시길. 스님들처럼 엄격한 생활을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반인에게 교수사 보화 스님이 말려도 보지만 용민신 대꾸도 않고 끝까지 바로를 비운다. 용민신 어느새 수도자가 다 돼 있었다. 마당 쓸기. 사람들은 울력이란 공동 청소를 통해 사심을 버린다. 마당 쓸어놓고 제일 기분 좋은 사람이 쓴 사람이잖아요. 그렇듯이 자기가 먼저 기분 좋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 공부하는 것도 자기가 힘들기는 하지만, 공부할 때는 힘들지만 자기가 먼저 좋아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또 좋아지고, 그래서 마음 쓰는 거나 마당 쓰는 거나 같은 수행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한글로 된 불경을 따라 외우며 사람들은 마음속 응어리진 아픔도 걷어낸다. 이어지는 산행. 굳어진 몸을 풀어주는 가벼운 외출이지만 오랜만의 외출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해준다. 동료들과 수행에 필요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사람들은 잊고 지냈던 삶의 여유를 맛보기도 한다. 다시 이어지는 수행 문답.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살며 이어지는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은 사람들. 그런데 오늘은 허심탄회하게 자신들의 속마음을 얘기했고 마음속 응어리를 풀었다. 장모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말을 이제 시원하게 뱉으면 본인은 뒤끝이 없다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뒤끝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무례한 거예요. 아무리 이제 장모가 사이사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그 감정의 골이 이제 쌓여서 지금은 좀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저도 저희 친정아버지하고 대립을 해서 5년을 제가 막내를 안 하고도 살다가 결국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못 풀고 연가 전에 등도 못 올리고 있는 저도 있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데요. 어디 가서 솔직히 뭐 이렇게 제일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면 어떤 애들은 자기 부모님. 그 초등학교 때 누가 그랬어요, 질문을. 그래서 넌 누가 제일 존경스러운가? 나는 없어. 그랬더니 부모님 안 존경스러워서 아니 별로 안 존경스러운데. 그래서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러니까 엄마도 싫은 거야. 왜 이렇게 같이 사나? 맨날 나 붙잡고 뭐. 너네 때문에 산다. 왜 나한테 왜 얘기해? 결혼을 하지 말든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사춘기 때는 생각이 많잖아요. 이렇게. 뭔가를 잘하고 뭔가 인정받을 만한 걸 했을 때 그 찬사가 아우 정말 잘한다. 아 네가 자랑스럽다 이게 아니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 근데 왜 달고 나오지를 못했어. 근데 그게 말이죠.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제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를 동반자가 아닌 경쟁자로 인식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과거의 상처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털어낼 수가 있어요. 털어낼 수가 있는데, 지금 내가 혹시 어떤 세상을 내가 화날 수 있는 조건을 내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속에 그거를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참 오래 고민해서 얻은 결과인데 자기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좀 세뇌당했거나 아니면 선택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결과로 생긴 거라면 그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미워할 필요는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일찍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제가 일찍 그런 거를 극복하지 않았을까. 여태까지는 아버지가 막 교육도 못 받고 뭐 가르치는 것도 별로 없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마냥 내가 여기 있는 거는 우리 아버지가 구해주실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 그때 확 풀리고 지금은 그냥 기도만 했어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소원하는 것처럼 그냥 그것만 하고 안에 맺힌 거는 그때 다 풀어진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제 단점도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아버지가 그러셨던 거를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도 너무 안 강했는데 제 눈에는 강하게 보이고 제가 또 그거를 막 그렇게 한 거야. 왜 그러시나 부모인데 왜 근데 그게 지금도 제가 그게 죽어도 못 그거를 좀 지니고 있을 것 같아요. 가슴에 병으로. 어머님부터 와이프부터 장모님까지 결국 나한테는 따뜻하지 않은 결국은 여자로부터 어떤 사랑도 좀 없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이 폭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래서 어머니를 먼저 용서하고 그다음에 와이프를 사랑하고 그런데 거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모님의 그런 말들은 좀 사랑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왜냐면 그런 걸 굉장히 전 싫어하거든요.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뭐 고치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러면 거기까지만 와도 난 행복하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쉬는 시간마다 좀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해. 이쪽에다가. 네? 계속 해가지고 장모님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알았죠?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자. 변화가 있었다. 그들은 삶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했다. 세상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그 시선이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구나. 오히려 부정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오히려 건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오히려 그건 삶의 활력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한꺼번에 확 변하면은 그건 카멜레온이고요. 변화가 있는 건 인정할 수 있어요. 네. 무속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아요. 잘 쉬다 오자 했는데 잘 쉬다 가는 것 같아요.